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피셔넷 논문 리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CNN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뎁스, 위스, 레졸루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확도를 항상 향상시켜 왔습니다. 뎁스는 모델의 레이어 수를 높이는 방식이고, 위스는 필터 횟수를 늘리고, 마지막으로 레졸루션은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먼저 뎁스는 뎁스, 즉 모델 레이어 수를 늘린 예시로는 레지넷이 있습니다. 레지넷 18에서부터 시작해서 152, 200까지 깊이를 늘려가며 성능을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교육이 소실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성능 향상 폭도 점점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 즉 각 레이어의 필터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와이드 레지넷이 있습니다. 패널 수를 늘리면 성능이 향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효율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G타입인데 해상도를 키우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연상량도 늘어납니다. 이처럼 각각의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세 가지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처럼 뎁스, 위스, 레졸루션 중 하나만 늘리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인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차원만 확장하면 특정 시점 이후 성능 향상이 더뎌지고 비효율적이 되기 쉬운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세 가지 요소를 비율에 맞춰 함께 늘려줌으로써 더 적은 연산량으로도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때 어떤 구조의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할지는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본 구조인 이피션넷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이피션넷 B1부터 B7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나스와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이 논문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잡는 CNN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약자로 사람이 일일이 구조를 설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탐색해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오토 머신러닝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복잡한 딥러닝 구조도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탐색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의 종류, 연결 방식, 필터 수, 크기 등 다양한 설계 옵션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탐색 전략으로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강화 학습이 있고 최근에는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예측 단계에서는 선택된 구조가 실제로 잘 작동할지를 빠르게 평가하고 예측해서 탐색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낫스로 이피션넷은 가장 효율적인 기본 모델을 찾아낸 후에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성분의 모델들은 대부분 이미지넷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구조가 매우 크고 복잡해서 다른 데이터셋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연산 자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이학습을 통해 성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메모리의 한계로 더 나은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모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스키즈넷이랑 모바일넷이 그 예시입니다. 이들은 주로 모델 압축 기법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피션넷의 논문에서는 이런 경량 모델이 아니라 대규모 컴브넷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어, 성능과 자원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확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동 컴포넷은 보통 레이어 수, 채널 수, 입력, 이미지 해상도를 기준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보통 한 가지만 조절하거나 두 가지만 늘려왔기 때문에 확장 효과에 한계가 있어서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조절하고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합니다.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포넷 구조의 일반적인 수학적 표현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컴포넷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 즉 레이어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I는 각 스테이지를 말하고 X1은 입력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구조는 각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전형적인 CNN 구조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피션넷에서는 이 구조를 높이, 너비, 채널을 명시하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LI는 i번째 스테이지의 레이어 수를 말하고 HI, WI, CI는 각각 해당 스테이지의 입력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채널 수는 점점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부정하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서 일정한 비율로 확장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 컴포넷 연구들은 좋은 연산 단위인 F를 찾는 데 집중했었다면 논문에서는 F 자체는 고정해 두고 대신에 너비, 깊이, 해상도의 비율을 맞춰 균형 있게 확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정확도를 최대화하면서 연산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최저값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조건이 바뀌면 비율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기존에는 셋 중 하나만 조절해서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래 세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독립적으로 늘렸을 때 정확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깊이를 늘릴수록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성능 향상 폭이 점점 작아지고 너무 깊어지면 기울기 소실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운데 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수를 늘리면 처음엔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점점 향상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도를 키우면 입력 해상도가 높아져서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각 요소를 단독으로만 확장할 때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각각 확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이 향상되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정확도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뎁스와 레졸루션을 함께 확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뎁스가 2고 레졸루션이 1.3인 조합은 단독 확장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조절하면 더 높은 성능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컴파운드 코이피션트 파이라는 사용자 지정 계수를 도입합니다. 이 계수를 기반으로 알파, 베타, 감마의 세 가지 비율 상수를 설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세 가지 값을 적절히 배분합니다. 그래서 뎁스는 그래서 알파의 파이 제곱, 또 비스는 베타의 제곱, 그리고 리졸루션은 감마의 파이 제곱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은 알파
다음 이피션넷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먼저 기반이 되는 효율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모델인 이피션넷 B0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위한 비율 상수인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내고 파이 값을 1로 고정하여 자원을 2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에 논문에 제시된 이퀘이션 2, 3을 활용하여 세 가지 각각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배분할지, 즉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때 스몰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 좋은 성능을 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찾은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고정해두고 파이 값만 2, 3, 4식으로 점점 늘려서 모델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비션넷이 B0를 기준으로 점차 키운 것이 B1부터 7까지의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처럼 레이어만 깊게 만들거나 해상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확장하기 때문에 연상량 대비 정확도가 훨씬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피션넷의 전체 성능을 살펴보면 이피션넷은 기본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파라미터 수는 최소 8.4배가 적고 연산량은 최대 16배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 모델들의 복합 스케일링인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넷과 레즈넷의 각각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따로 확장한 경우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한 경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은 거의 동일한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모델이 최대 5%까지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추론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레즈넷과 비교했을 때 이피션넷은 유사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최소 5배 더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산량 대비 정확도를 나타낸 곡선에서 이피션넷이 빨간 곡선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산량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피션넷은 단순히 이미지넷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했고 전이 학습 시에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높은 정확도와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은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그 오른쪽은 각각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늘렸을 때의 인식된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모델이 전체를 더 정밀하고 넓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스케일링 방식들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늘리는 것에 비해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옆에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연산량을 사용할 때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조합이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기존 CNN 모델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만 고려했지만 이 방식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조절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했고 이것을 모델에 적용해 본 결과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고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